Let's go. 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해당 부서의 추진성과 및 주요 업무 중 미진 사업과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주영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허영원 기후변화 대응팀장입니다. 전재필 환경민원팀장입니다. 박행엽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과 3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4페이지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단위 사업은 총 23건으로 정상 추진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미진 사업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활성화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MOU 체결을 비롯하여 활발한 국내 업무 협약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상생 체계를 강화했으며 국제 교류의 중심이 될 디스커버리 센터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관련 부처 이견으로 예산 교부 시기가 다소 지연되는 애로사항은 있으나 중앙부처 방문 및 긴밀한 협력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입니다. 올해 수소차 35대, 전기차 174대를 지원하였으며 친환경차 등록률 7%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소버스와 수소청수차 등 지원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개소 27기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며 올해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수소차 신차 출시 예고로 다소 구매가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구매 편의 향상을 노력하여 탄소 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입니다. 분기별 합동 점검 및 자체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5건을 시행하였으며 홍보물 제작과 안내문 발송으로 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철 부적정 퇴액비 살포에 따른 악취 민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전자인계 시스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강화 등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4건 중 3건은 추진 완료되었으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산 마실길 접근성 확대 개선입니다. 마실길로 가는 버스 노선, 시간표, 정류장 위치 등 구체적인 교통정보가 미비하여 마실길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실길 시 종점을 대표 관광지로 변경하고 버스 정류장 이정표 및 안내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마실길 교통 종합 정보를 제공하여 마실길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사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거 1232쪽에 보면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하천 하구 쓰레기는 일반 생활 쓰레기죠. 대부분에 보면. 그렇습니다. 거의 생활계 쓰레기. 생활용 쓰레기. 예. 이게 항상 해마다 줄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불법 투기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건가요? 왜 상류에서도 진짜
불법 투기를 하니까 지금 떠날 하천을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최근 추이를 보면 사실은 하천 주변에 불법 투기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빈번하기 때문에 특히 저희 부안군은 좀 하구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쓰레기 양이 감소가 좀 더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천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건 지역 주민들에게 협력이나 교육 캠페인 같은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요, 우리가? 저희가 지금 그 전라북도에 있는 강살리기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강살리기 운동을 도비 보조를 해갖고 좀 보조를 주는데요. 매년 그 소하천 주변에 있는 마을 한 두세 개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 교육이라든지 뭐 환경 정화 활동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강살리기 네트워크 그 사업도 중요한데 예, 우리 군에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버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 가기시켜줘야 그리고 어떤 한번 그런 것들 불법 투기했을 때 그 엄중히 처벌을 하면 지역이 적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효과적인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좀 더 저희가 확대해가지고 자체 행사라든가 자체 교육,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 위반 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속 것이보다 계도 차원에서 예. 그걸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마실길을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예. 마실길 관리해서 상당히 많이들 오시는데 지금 저기 이제 마실길 어떻게 뭐 메리트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 번 다니셨을 때. 지금 우리가 77km인가요? 마실길이? 아닙니다. 전체? 지금 현재 마실길이 전에는 66km 상징적으로 예. 했었는데요. 실제 거리는 53.8km입니다. 53.8km. 예. 근데 53.8km 다 관리하는 것도 다 중요해요. 원래는 그 내륙 마실길을 했을 때는 180km 막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내륙 마실길 싹 없애버리고 예, 폐쇄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해안 마실길만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좀 이제 마실길도 어떤 일개 구간만큼이라도 명품 마실길 한 2km, 3km 정도라도 가지고 갔으면 쓰겠는데 그런 것들은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 저희가 그 집중 투자하거나 좀 관리하고 있는 데는요. 이제 1코스는 현재 그 투자 민자 사업 때문에 좀 중지가 돼 있는데 1, 2, 3, 4, 5코스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좀 더 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코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예. 공사한다고 막으로 도로를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 구간 있잖아요. 예. 팔각정에서 예. 그 우리가 바다로 내려가잖아요. 그 해안가로 내려가는데 그 도로를 바락이 전망돼 있죠. 예. 바락이 전망돼 올라와가지고 제가 어저께 한번 제가 싹 거기 돌아봤거든요. 바락에 전망돼 있어 바로 보면 옆에로 그 인근에 10m 정도 20m 가면은 그 임도 이번에 산림정과에서 만든 임도가 있어요. 예. 저기 가온 리조트 있죠. 예.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그거를 그 연결해 가지고 그 길을 마실길 구간을 만들어서 변산 해수욕장으로 내려오게 하면 상당히 그 코스가 좋겠던데 그걸 한번 해보면 좀 어떨까? 의원님이 여러 번 지적을 예. 해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부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그 아무래도 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예. 환경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고 환경부는 걷기길이라는 표현을 않고 생태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인공적으로 설치하거나 어떤 그 조형물을 만드는 것을 극히 자제하고 있고요. 특히 그것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단돈 10원도 배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별도의 시설물이나 뭐 다리를 설치하는 것들은 현재로서는 그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 아니 그 환경과에서는 그게 어려운데 그 코스를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길이니까 코스를 변경해갖고 그 마실길 코스로 그 해서 그렇게 해수욕장 쪽으로 내려오게 그럼 만들면 그 산림정원과는 그것이 그 관광과에서 그 시설물들 다 만드는 거잖아요. 예. 바닥이 전문된 시설은 관광과에서 만들었고 저희 그 숲길 조성 사업은 산림정원과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도로를 마실길로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과연 한번 적극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 한번 그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요. 예. 마실길로 활용할 수 있으면은
또 색다른 코스로 또 개발. 예, 저도 이제 산림정원과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예, 예. 하는데 그 길이 정말로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잘 만들어졌는데 지금 사진도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맛있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바닥에 전망대도 올라갔다 오고 해야 그 숲길도 걸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그 검토 한번 해줬으면 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태수 의원님 다음에 의원님 하시죠. 예,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이한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그 마식길에 대해서 좀 마식길 활성화가 좀 안 된다는 말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보통 더 다른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마식길이 코스가 몇 개 코스로 나눠지죠? 현재 8코스로 되어 8 있습니다. 코스요? 예. 그럼 방문객은 한 말씀드린 아까 몇 명 정도나 되나? 연 방문 월 방문으로 따졌을 때 저희가 그 연으로 하면은 한 15,000 정도 15,000명.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된 코스가 따로 있죠? 과거에는 1코스가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는 공사로 인해서 이제 2코스, 3코스, 4코스가 주로 방문객이 많습니다. 1코스에서 4코스요? 예, 예. 1코스, 4코스. 그러면 행감자로 1228조가 한번 봐주시죠. 예. 제가 서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와 협업하여 제출한 2023년 마실길 평균 승차 인원을 보면 5코스는 0명, 1코스는 0.12명, 2코스는 0.36명, 4코스는 2.26명으로 주셨어요.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맞나요? 저희도 사실은 버스에 대한 그 승차 인원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건설교통과에서 최근에 그 대중교통 최적화 방안이라는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용객 그 숫자를 정리해 놓은 거를 제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 마실 버스가 지금 운행이 지금 주말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공휴일날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주말하고 공휴일 공휴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국장님 혹시 마실길 버스의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지 아십니까? 따로 측정은 안 씁니까? 마식길로만 안 하고 주말에 아침에 한대 오후에 한대 그렇게 운영. 아니죠, 더 했는데 지금 6회 2시간 간격으로 운행을 하고 2시간 계속 간격으로 6회인가 그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저기 제가 자료를 그 보니까 사만금 전시관에서요. 그 4회 정도요? 빈도가? 4회 정도 됩니다. 예, 순환 좌우 왔다 갔다 사이 왕복 사이. 예, 예. 근데 인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의 뭐 2명, 3명 타고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가 또 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마실길 버스가 실용성이 있나 없나도 좀 평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업무 보고를 보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변산 마실길 접근성 확대 개선인을 지금 제출했더라고요. 예, 예. 보면은 마실길 시점 종점 버스 승강장이 불편한 현장 조사를 2024년 4월달 6월달까지 했구만요. 예, 했습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그 우리가 대중버스 우리 시내버스이죠. 예. 국민 공영버스 농어촌 버스요. 예. 농어촌 버스 시간표를 활용해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우리가 지금 아까 뭐 마실길 버스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이죠. 제가 건설과 때 꼭 물어보겠습니다. 그 따로는 그 마실 버스만 따로 그 추산은 안 하고 농어촌 버스 전체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보면은 제가 마실길 버스 운행 현황을 보니 그 예비 차량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비 차량 그 버스 회사의 예비 차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예비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가 고장이 난다든가 뭔 사고가 나서 운행이 불가할 때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버스로 지금 마실길 버스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 공영버스가 운영이 되면서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개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개량이 우리 국민의 불편을 주고 있는 사실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사실은 발견을 했는데
그때 지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불편을 느끼고 지금까지 해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마실길 버스를 대대적인 개편을 좀 통해서 그 시간 버스 개선을 공영 버스 시간표를 우리 마실길 승강장 구석구석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 사진을 찍어와 봤는데 마실길 시간 버스가 제대로 잘 설명이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정을 해서 일반 버스가 통행을 해서 우리도 어차피 1,000원은 똑같이 1,000원을 냈고 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을 한번 개선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 건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시정을 한번 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철저하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주셔서 한금과 쪽에서 좀 사업을 한번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점 종점이 네. 대표 관광지로 돼 있는 구역도 있지만 네, 예. 뭐 성천항, 송포항, 모항, 갯벌 체험장 같이 이렇게 그 지명을 좀 불분명하거나 내비로 찾아오거나 버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내년부터 이제 오픈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성천항 같은 경우는 변산 해수욕장, 네. 그다음에 그 격포항 같은 경우는 격포 여행제 산타, 성천항은 고사포 해수욕장 이런 식으로 대표 관광지로 바꿔가지고 농어촌 버스를 좀 쉽게 탈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좀 개선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예산 그 홈페이지에 지금 제작된 비용이 4,300만 원 예. 들어가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뭐 국민의 우리 이동 권리를 잘 보장하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체계적인 또 마실길 코스가 또 국민 정세에 맞는 관광 코스로 맞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래 의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행감 자료 1225페이지를 보시면 여성 안심 화장실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이 있죠. 예. 여성 안심 화장실 설치 현황을 보면 예. 지금 화장실 개수에 비해서 비상벨 설치 개수가 좀 적은 이유가 뭡니까? 현재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06개소가 있는데요. 네. 비상벨은 78개소가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이 중에서 그 설치가 안 된 이유로는 예를 들어 전원이 안 들어오는 간이 화장실들이 좀 있습니다. 간이 화장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고 다중이 좀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집중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좀 확대해서 총 그 106개소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게 하는데 다만 이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간이 화장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건 좀 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심 스크린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안심 스크린 칸막이 8개소에 81개인데 안심 스크린에 예. 대해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거는 지금 화장실 대변기 안에 들어가면 네. 밑에 칸막이에 공간이 떠 있지 않습니까? 아 밑에 아래에서 예, 예, 아래 예. 부분을 말하는 그렇죠. 겁니까? 이게 이제 그 몰카의 네. 위험이 있어가지고 아. 그걸 스크린으로 칸막이를 막아주는 작업입니다. 그 공간 아래 떠져 있는 부분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현행은 좀 그렇게 요즘 설치되는 것들은 높지가 않은데 예.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굉장히 높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또 안심 화장실 주변에 그 CCTV 설치가 되어 있죠. 예. 근데 거기에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곳도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몇 개 정도나 설치되어 있죠? 실제 저희가 이제 공중 화장실을 직접 설치하지는 않고 이제 청결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 공중 화장실 주변을 말하는 거죠, 주변에 주변. 아마 예. 그 CCTV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예. 그 정확한 개수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하기가 좀 예. 어렵습니다. 그럼 또 안심 화장실하고 또 여기 보시면 그린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예.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게 안심 화장실의 윗단계가 그린 공중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그린 뭐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는 그렇죠. 건지. 안심 별도로, 화장실은 네. 범죄나 예. 범죄 예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린은 이제 그 위에 청결이라든지 시설물의 뭐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그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면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아직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비상벨이 지금 뭐 간이 화장실 같은 데는 지금 아직 설치가 전기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 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 누구든지 그 우리 여성이라 꼭 국한을 지어서 여성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성이라 하는데 그 맘 놓고 안심하고 이렇게 그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상세하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뭐 좀 약간 여건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대안을 좀 만들어 보시고 해서 차츰차츰 해서 좀 빨리 그거를 넓혀가서 설치라든가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그 화장실 칸막이 안심 칸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최대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예.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두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 황영 과장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3쪽입니다. 현재 우리 부안군에 등록된 노경유 차량은 몇 대나 되는가요? 저희가 지금 경유 차량으로 등록된 거는 한 15,000대 정도 되고요. 단속 대상은 5등급 차량입니다. 경유 차량에서 5등급 차량인데 그게 한 1,500대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대수가 많습니다. 우리 부안군에는 인구는 계속 이렇게 줄는데 예, 예. 차 대수는 안 줄는 것 같아요. 제출하신 운행 제한, 단속 내력 개장도 발부 등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 지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현재 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되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예. 비상 저감 조치가 저희 부안군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발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세 번까지는 계도장을 보내고요. 네 번째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장을 보낼 때는 단순하게 뭐 그 운행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조기 폐차라든가 DPF 그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 공문까지 같이 해서 보내드리고 그렇죠. 예, 예. 꼭 과태료 부분보다는 그렇게 좀 홍보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차량 관리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5등급 차량의 대수는 보편적으로 생계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모두 이행할 수 낼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5등급 경유차가 적응의 조치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홍보가 되고 그 과태료 부분이 이렇게 저기 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환경과 할 의무다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관련해서 224쪽에 보면은
본원은 전기차 충전소 지하주차장 설치 현황과 화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화재 시 대응 방안은 지상으로 옮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화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지상으로 옮기는 것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닌데 그 부분이 자료가 잘 제출이 못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정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전기차가 매년 화재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 일어난 사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저기지 않고 우리 지하주차장에도 지금 설치를 한 지가 불과 한 2년 됐을 거예요, 과장님. 예. 근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건 사고 없으신 게 다행이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 하면은 커다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곳이 부안군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물론 이제 공공시설들은 각자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진성 아파트는 그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옮겼고요. 또 나온 프라이빗하고 그 봉덕 오트란 2차는 자체적으로 이전을 현재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한 17개 정도가 오트란트 1차하고 미소가이하고 양호 아파트가 좀 남아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2025년도에 현재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지상으로 옮길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대처 방안이나 매뉴얼은 저희도 소방서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인한테 전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 위험성뿐만 아니라 그 감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문 그 진압 요원이 아니면은 도저히 이렇게 가서 초기에 뭐 화재를 진압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소방서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주민분들은 화재가 발생 시에 첫 번째 그 화재 배라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자체적으로 좀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에 설치놓은 것으로 계속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우리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것도 그 내년에 뭐 예산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상으로 이렇게 옮겨서 해 놓기를 바라면서 그 지금 요즘 보면은 우리 전기 차량이 굉장히 많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충전을 가로등 형태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이렇게 붙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도 뭐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렇게 이런 설치를 하면은 1시간 정도만 충전을 하면은 충분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예산 절감도 한 30% 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혹시 뭐 검토 한번 해 보셨는가요? 현재 지금 그 가로등형은
그 서울시에서 2001년도부터 지금 시범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수원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설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있는 것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우리 군에도 예산 절감 또 효율적으로 운행하면서 이렇게 그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를 바라면서 정말로 전기차가 지금 예년에 비해서 올해 좀 이렇게 다수 군민들이나 선호가 좀 뒤지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 화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군민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1229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그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 업체 내력을 봤어요. 예, 예. 지금 2023년 미생물 지원 업체 하고 2024년 미생물 지원 업체 받았는데요. 지원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예, 당초에 도비 사업으로 그 미생물 분사 시설, 그러니까 악취 제거제를 분사할 수 있는 시설을 축사의 도비 보조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한 2년 정도를 이 업체에 대해서 그 탈취제를 보조금을 좀 지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쭉 이어가서 저희가 도비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군비로 약간 세워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한 뭐 2억 정도 예, 예. 예산을 잡고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금액이 뭐 편차가 크네요. 또 어디는 뭐 1,900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한 뭐 100만 원 지원하고 뭐 규모에 따라서 그런가요? 예, 본인들이 신청한 거를 100%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생물 분사 시설이 설치된 면적이라든지 두수 비례해서 총액에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한 36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지원하는 걸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참프레. 혹시 참프레는 지원해줘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산불에는 미생물 그 분사 시설 설치 자체도 하지 않았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설치가 돼 있는. 예, 47개소입니다. 총 설치한 개수가 거의 예. 축사인데요. 예. 그리고 참프레 같은 사업장들은 본인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영 산업도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진영축산 예, 이런 예. 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진영축산이나 불영산업은 탈취제를 저는 지원을 않는 걸로 지금 현재 지금 안 돼 있어요. 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악취가 그러니까 영세 사업장 위주로 저희가 작은 규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런 대형 사업장들은 스스로 저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스로 저감 활동을 한다 해도 지금 거꾸로 우리가 예, 예.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방제단 예, 예, 예. 급하게 악취가 생겼을 때 지금 방제단 운영을 하는 거 보니까 계속해서 약품비가 인상이 되고 인건비도 한 명이 더 추가되고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예. 이 방제단이 처음에 그 부안의 악취 때문에 한 4, 5년 전에 심각한 혼동이 있을 때
지원을 해서 방제에 대한 하고 이제 모니터링 같이 겸해서 하다가 보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예. 많이 악취도 많이 감소되고 그랬는데 보면 이 약품비하고 인건비가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그 실제적으로 그 과거에는 네 분이 아침 7시부터 지금도 현재 저녁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뭐 휴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그 법적으로 보관정된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휴식 시간이 보장이 안 돼서 저희가 인력을 좀 늘린 거고요. 그 약품비가 늘어난 거는 그 과거에는 아까 우리 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프레라든지 뭐 불령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예방 차원에서 좀 살포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주로 약품이 많이 살포되는 지역이 그 퇴액비라든지 농가에서 살포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순찰도 돌기도 하지만 실제 그 퇴비가 살포된 이후에 그 로터리로 다 갈아버리면 이게 회수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품비는 좀 거기에서 증가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들은 조금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 예. 악취를 저감을 시키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급할 때는 우리 방재단이 가서 악취 저감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또 금방 이제 그 퇴비나 이런 그런 예, 데에다가 예, 예. 이제 하니까 많이 늘어난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역으로 또 약품이 인체 해롭지 않냐 그런 주민이 있어요 또. 예, 예. 그래서 이걸 과다 살포를 하다 보면 주민이 거의 뭐 참프레나 그쪽은 뭐 인간이 또 드물고 그러지만 진영이나 뭐 다 인가가 드물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마을 옆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뭐 피부병이나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거 생기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전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그 미생물제를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는 농가에서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그 뭐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 탈취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선호를 하세요. 왜냐하면 적은 금액으로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 그 방재단이 쓰는 약품은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어떤 약품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혹시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오염 행위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최고로 좋은 미생물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동물에 먹일 수 있는 거고요. 동물의 어떤 그 면역력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먹일 수도 있는 그런 미생물제 탈취제를 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사실상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주민들은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좀 잘 해야 된다. 예, 예. 예, 굳이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비료 퇴비 살포해 가지고 예. 그 악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이 보일 때 그 액션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퇴비 살포는 절대로 좀 지양해 달라. 예, 예. 이렇게 홍보 차원으로 해야지 거기에다가 그 비싼 약품을 뿌려 놓아버리면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예. 근데 그닥 그리고 우려를 하는 것은 주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이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악취 관련해서 배출 지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악취 관련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지금 지도 점검 계획 수립해서 악취 관련 사업장 등 관리를 지금 잘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방법론으로서는 수시와 정기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악취 모니터링 체제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지금 부안군에 그 무인으로 악취를 포집을 해서 그걸 수치화할 수 있는 기기는 28대가 총 설치가 돼 있고요. 예. 이 악취 농도를 수시로 계속 측정을 하다가 일정 수치 이상이 올라가면 이게 저희 그 사업주한테 그리고 저희 담당 직원한테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는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 현황판에 모니터링 그 위치마다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는 악취 농도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뭐 조석으로 또 그 주말과 이런 때에도 악취와 관련돼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모니터링 좀 설치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악취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그 회사들이 그 적발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수는 우리 지금 1227쪽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 대한 행정조치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6건을 행정처분했고요. 2023년도에는 7건, 뭐 2024년은 현재까지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개선 명령이라든지 조치 명령, 개선 권고, 뭐 과징금 이런데요. 이 고발이 2020년도에 한 건이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1차로 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선 이행 기간을 주고 나면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 개선이 완료됐다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보고를 하고 다시 또 악취를 포집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2차적으로 초과가 되면 개선 불이행으로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고발을 한 거고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한 건은 10월에 참프레가 악취가 지금 초과됐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현재 개선 명령이 내려갔고요. 개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그 22년도에 그렇게 한 건 고발이 한 건이 돼 있고 현재 지금 24년도 9월달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건이 지금 같은 내용으로서 지금 참프레가 현재 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참프레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모니터링이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도시 읍지역으로 따진다고 하면 제일 가까운데 중심에서 제일 큰 데다 보면 우리 군청이죠. 우리 군청하고 참프레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직선거리로 보면 한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700m요. 참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또 잘 못해서 이런 악취에 관련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어떤 강화된 관리를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강력하게 군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때요? 과거에 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환경에 대해서 좋아진 건 없습니다. 예. 해결을 해야 되죠. 예. 저희가 해결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료 이렇게 보면은 2022년도에 보면 34건, 23년에 30건, 24년도에 11건 등 해마다 민원 발생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드리다시피 향후 한 건의 악취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악취 민원 중에서 2023년도나 2024년도에 보면은 제가 이제 휴사명을 댈 것은 아니고 그냥 A 금속이라고 할게요. 예, 예. A 금속, B 산업, C 바이오텍 등 이런 사업 장소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이 다수 있는데 여기는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데가 저희가 중점 관리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현재만 민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다수의 민원이 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의 뭐 매일 방문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는 어느 한 순간입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특정 시간대에 악취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죠. 예. 예. 그 추가적인 조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가적인 조치는 무엇이었는가요? 주로 이제 야간 새벽 시간대 기압골의 영향으로 좀 추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저희 담당자한테 새벽이건 뭐 휴일이건 계속 문자가 울립니다. 그래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고요. 또 방재단도 아까 그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좀 취약 시간대긴 하지만 더 24시간 가동하면 좋습니다만 7시에서 10시까지 운영을 좀 현재 하고 있고요. 새벽 시간대에 좀 더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접에 있는 그 사업장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차례 말씀했지만 악취는 있다가 금방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관리 시스템도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악취 발생 지역은 언제나 그 보호 대상지를 지정해서 관찰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유는 없습니까?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